간밤의 증시 상황 또 어제와 오늘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으로 저희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 취재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증시가 급락을 했다가 오늘은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천당과 지옥으로 가는 이제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사실 시발점은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미국 증시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러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다시 월요일장에 연결이 됐습니다. 어제는 아시아 증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홍콩, 아시아 증시를 거쳐서 유럽 증시, 미국 증시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증시도 2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반등의 주역은 아시아 증시입니다. 오늘 지금 어제 코스피가 한 200포인트 넘게 떨어졌거든요. 지금 한 130포인트 정도 안해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어제 11%가 떨어졌는데 어제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우리랑 똑같이 9시 출발했는데 10% 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가 12.4% 떨어져서 전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아시아 증시가 이제 투매에서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국 증시가 사실은 새벽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4일 연속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날 발표됐던 경제 지표 가운데 구매관리자협회의 서비스업 지표가 있습니다. 네. 서비스업 지표가 조금은 개선됐다. 확장과 위축의 경계를 벗어나서 개선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장중에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6% 넘게 빠지다가 3% 정도로 낙폭을 좀 줄였고요. 대형지수의 S&P 500 지수도 4% 넘게 떨어지다가 2%대로 하락폭을 줄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변동폭이 상당하고 조금 이제 어쨌든 만회가 되고 있는 이제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에 앞서서 폭락했던 뭐 여러 요인들도 있었잖아요. 그것들은 어떻게 좀 분석되고 있나요? 우리가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예, 안 좋은 소식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죠. 몰려온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이제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동안 연준은 경착륙은 아니다. 미국 경제 연착륙으로 갈 것이다라고 늘 강조해 왔는데 네.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미국의 제조업 지표, 고용 지표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고용은 연준이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지표인데 지난달 실업률이 미국의 경우 4.3%까지 뛰었는데요. 네. 3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은 서비스업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폭도 직전 12개월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국이 상당 기간 고금리로 인해서 이 고용시장마저 둔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데 그 첫 번째 이유고요. 예.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은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엔캐리 자금의 청산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동안은 일본은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네. 저리에 일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다소 높은 투자 자산, 미국에 굉장히 많이 투자가 돼 있었는데 그 자금 규모가 2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2경 7천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이 일본에서 빠져나와서 전 세계 증시 그리고 위험 자산에 투자가 돼 있는데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렸으니 본국으로 청산해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 우려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니 야 이거 인공지능 거품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단초가 됐는데 인텔이 지난 주말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았을 뿐만이 아니라 배당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전 직원의 15%를 감원하겠습니다. 네. 라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하루 만에 주가가 26% 폭락을 했어요. 자, 그런 것들이 겹쳤는데 특히 주말 사이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지도자를 암살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 이라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공격하겠다. 라는 이제 지정학적 불안감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거의 투매가 나타난 겁니다. 예, 상당히 많은 영향들이 결국 증시를 출렁이게 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가상화폐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한때 뭐 5만 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다시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5만 달러 원화 기준 예. 7,1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어제 예.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8천만 원대를 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동안 우리 이제 스트롱 달러라고 해서 네. 강달러 그리고 주식, 금 다 올랐거든요.
비트코인까지 다 올라서 이건 이상한 일이다. 아니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구별이 안 된다. 모든 전자산이 다 랠리를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어제까지는 주식 떨어졌죠. 네. 그리고 금 가격도 떨어졌어요. 비트코인 가격 떨어졌고요. 달러도 떨어졌습니다. 자 이러다가 오늘 하룻밤이 지났는데 주식시장은 떨어졌지만 의외로 이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주식, 아시아 주식 반등하고 있고요. 예. 여기다 비트코인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금리나 안전자산 선호 현상과 맞물려서 어제 큰 폭의 조정을 보였었던 거고 오늘은 이제 반대급부 저가 매수가 유의되면서 반등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냥 이게 지금 이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도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가 상당히 좀 궁금한 것이 당장 어제만 해도 이거 금리 인하 시점 너무 늦었다라고 이제 뭔가 굉장히 좀 이제 재촉하는 듯한 이제 발언들이 나왔었는데 당장 오늘의 움직임을 또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좀 풀어갈까 좀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맞습니다. 가장 곤욕스러운 사람이 바로 파월 의장과 우에다 예. 키시마, 저 일본은행 총재일 거예요. 아, 예.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네. 7월 31일 FMC 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는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적어도 이제 이 미국의 중앙은행장은 다음 날 발표될 고용 지표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왜 동결했느냐. 예. 고용 지표가 이렇게 악화될 건 줄 알았으면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내려야지 금리 인하한 효과는 5,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금리 인하 실기로 나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이제 올해 연준의 FMC 회의는 3번 남아 있습니다. 9월 네. 18일부터 11월, 12월이 남아 있는데 그때 빅스텝 내지는 자이언트 스텝, 빅컷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0.5에서 0.75를 했다면 금리 인하도 같은 폭으로 0.5 내지 0.75%씩 인하하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에 앞서서 그건 정기회의이고 시장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긴급회의를 소집해라. 9월 18일 이전에라도 회의를 소집해서 금리 빅컷으로 나서라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사실은 만에 하나 실제로 파월 의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하거나 아니면 0.5나 0.75%씩 금리를 낮추게 되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야, 연준 의장까지 미국 경기가 지금 침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저 정도로 급하게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금리 전망을 반영하고 있는 페드워치 2를 보게 되면 네. 9월에 0.5% 인하 가능성을 거의 85%를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일주일 전에 11%,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예. 9월에 0.5% 금리 인하는 없습니다라고 봤는데 네. 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투자자들은 9월에는 이제 빅컷 0.5%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대한 발표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지금은 물가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 고용 지표가 중요해졌습니다. 고용 지표는 매주 발표돼요. 주간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발표가 되고 또 노동부의 8월 실업률과 서비스업 일자리가 발표되면 그걸 이제 추세로 고용 지표가 과연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는지 둔화된다면 미국은 과감하게 금리 인하 폭을 가져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추세적인 게 아니었다, 일회성이다라고 한다면 베이비 스텝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뭐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청산되기 시작한 게 이렇게 뭐 일본 증시에 뭐 폭락을 가져왔다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의 그렇다면 일본 증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뭐 엔화도 그렇고. 맞습니다. 일본은 사실 전 세계가 금리를 지금 인하를 준비하고 있거나 유럽은 이미 인하하고 있죠. 그런데 금리를 올해 들어서 벌써 2번째나 인상을 했어요. 금리가 0.25%포인트까지 단기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30년 만기 모기지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게 되면 대출 금리가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대 비용을 받지 않을 테니까 소비자들은 제발 빚내서 집도 사고 주식도 투자하고
소비를 해라. 네. 왜냐? 그동안 소비가 너무 안 좋아서 디플레이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고육지책으로 제로금리를 유지했는데 이런 자금, 싸게 빌린 제로금리로 빌린 자금이 다소 금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한국, 유럽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자금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건 2조 달러야 되는데 그 자금이 지금은 어쨌든 일본 중앙은행이 0.25%까지 금리를 올렸고 네. 추가적인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에 다시 청산돼서 이제 회귀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앞서 제가 이 자금 규모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내는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을까? 금융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370조 원 정도 엔캐리 자금이 들어와 있다고 봐요. 근데 예. 그게 뭐 주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도 살 수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이 370조라는 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피 시가총액이 한 0.6% 정도, 채권 규모는 한 0.03%. 그렇게 미미하지만 예. 과거의 사례를 보니 이게 미치는 파장, 이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슬금슬금 빠져나가는데 엔캐리 청산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과거에 한 3-4번 있었는데요. 이 봤더니 지수 하락폭이 어떻게 되느냐. 고점 대비 적게는 10%, 많게는 50%까지 빠졌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도 어제, 오늘도 지금 비상회의하고 있거든요. 24시간 모니터링 준비하면서도 이 엔캐리 자금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 변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지금 이 상황을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 역시도 굉장히 많이 글쎄요. 좀 혼돈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같은 시기에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미국 경기가 침체다 아니다는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예. 근데 미국 증시는 사실은 과거에 10년 동안 조정다운 조정받지 않고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오르니까 오르는 와중에 지금 빌미를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AI, 인공지능의 뭐 버블론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 침체, 여기에다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세하고 있고 하필이면 그 타임에 이제 엔캐리 자금의 청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악재들이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라고 하거든요. 네. 빅스 지수의 경우는 코로나 이후 최고입니다. 4년 만에.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급등락 장세가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지금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투자 심리가 패닉인 장세에서는 구태여 참여할 의사가 없다. 물론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1조 7천억 원어치 국내 주식 샀어요. 예. 외국인이 2년여 만에 1조 5천억 원 내다 팔았는데 과감하게 칼날을 잡았어요. 오늘까지는 개인의 승리인데 이게 끝까지 승리로 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약간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아까 이제 경기 침체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이 어닝 쇼크 확인하고 여기다가 지정학적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 실적의 변수는 엔비디아입니다. 인공지능 AI 시장의 이제 버블론의 이제 정점에 있기 때문에 예. 오는 28일 실적 공개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미리 악재를 터뜨렸어요. 차세대 칩, 이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칩이 제품 결함으로 인해서 출시가 생산이 조금 석 늦어진다 달 정도 했죠. 연기됩니다. 예. 이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 엔비디아 주가가 20%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과연 2분기 실적은 좋을 거예요. 근데 이 엔비디아의 특성상 지금 이미 내년까지 선주문을 받아놓은 상황인데 이 소식으로 인해서 선주문이 취소된다? 그럼 실적에 영향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앞서 제가 이제 8월 고용 지표 중요합니다. 물가 지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국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경기 네. 침체 악화된다라는 거고 예. 미국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야지 투자 심리가 조금 해소가 되거든요. 이건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아마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좀 희석이 되면서 이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난 2월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인데 혹시나 중동 전쟁이 화약고가 돼서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불안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 잡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해왔고 지금 금리를 내려야 할 시점에 다시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중동 전쟁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급변하는 증시 관련 상황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